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수천 년 전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7명의 신비한 존재들이 인류 문명의 진정한 설계자였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모든 고대 문명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남부 나일강이 굽이치는 곳에 자리한 에드푸 신전을 아시나요? 이 장엄한 건축물의 벽면에는 현대 과학이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알려져 있던 놀라운 지식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건설된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었죠. 맨체스터 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이 이 신전의 히에로글리프를 해독하면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의 텍스트들은 단순한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였거든요. 연구자들은 이 기록들이 제프피라고 불리는 최초의 시대에 대한 증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7명의 현자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들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들을 실존했던 건축의 대가들로 기록했어요. 신전 벽면의 비문에 따르면 이 7 현자들만이 신성한 건축물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독한 건설 현장은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가 세워진 그 고대의 언덕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헬리오폴리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곳은 최초의 일출을 목격할 수 있는 신성한 봉우리가 있던 곳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현자들이 이곳에서 첫 번째 신화적 신전을 건설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집트의 기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홍수와 관련된 전설들에서 말이에요. 에드푸 신전의 기록에 따르면 7 현자들은 원시 바다에서 솟아오른 선사시대 언덕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 고고학계에 혁명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 경과 그의 조수가 메소포타미아의 니네베에서 거의 25,000개에 달하는 점토판을 발굴해낸 것이죠. 이 점토판들 속에는 철학, 천문학, 수학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였어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걸작 속에는 대홍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발견이었습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였어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걸작 속에는 대홍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발견이었습니다. 스미스가 발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수루팍이라는 고대 도시에 살던 우트나피쉬 팀은 신들로부터 임박한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거대한 배를 건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배에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씨앗을 실어야 했어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버전은 성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배의 건조 방법부터 시작해서 홍수의 지속 기간, 그리고 홍수 이후의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불멸의 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트나피쉬 팀은 길가메시에게 신들처럼 불멸이 될 수 있는 신비한 식물이 바다 밑에 자라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식물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은 동쪽 바다로 향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사용한 이동 수단입니다. 고대 텍스트는 이를 물 위나 물 아래를 항해할 수 있는
특별한 운송수단이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대의 잠수함과 유사한 기술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조지 스미스의 연구는 단순한 문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노아와 우트나피쉬 팀이 실제로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스미스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론은 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놀라운 방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질학자들이 실제로 대규모 홍수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1998년 찰스 레너드 울리 경의 발굴 작업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실제 홍수 퇴적층이 확인되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라몬트 도허티 지구 관측소의 윌리엄 라이언 박사는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원전 8900년경 북반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당시 흑해는 지금과 같은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담수호였어요. 그 호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이 담수호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00배나 강력했다고 해요. 매일 약 16세제곱킬로미터의 바닷물이 흑해로 유입되었고 수위는 하루에 15cm씩 상승했습니다. 호수는 하루에 2km씩 확장되었죠. 이런 재앙적 상황에서 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급히 피난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1999년 타이타닉호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로버트 발라드가 흑해 해저 탐사에 나섰어요. 그의 목표는 성경시대의 고대 선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여름 발라드 탐사팀은 터키 북부 시놉 근처 해저에서 고대 건물의 유적을 실제로 발견했어요. 이곳에는 한때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나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은 단순한 지역적 홍수가 아닌 전 지구적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들 텍스트는 자연 재해가 아닌 신의 의도적인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300개가 넘는 홍수 전설이 존재합니다. 이들 모두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홍수, 신의 경고를 받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대한 방주의 건조. 이런 일치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에드푸 신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신전 벽면의 비문은 7 현자들이 대홍수로 파괴된 작은 섬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섬은 최초 인류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홍수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소수의 생존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여 원시 시대의 건축 기술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이들 7 현자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과학 기술과 수학적 지식을 보유한 문명의 전수자들이었어요. 현대 과학이 발견한 유전자 조작 기술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유했던 지식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도로 발달한 고대 문명의 생존자들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다른 학자들은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의 에메랄드 태블릿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는 피라미드를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거대 건축물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구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로 건설되었어요. 또한 피라미드의 치수는 지구와 달의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밀한 계산이 고대에 가능했을까요? DNA 연구를 통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현대 인류의 유전자 속에는
약 8천년 전 급격한 인구 감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홍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들 고대 4대 문명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각 지역에 문명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말이죠. 인도의 베다 문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프타리쉬라고 불리는 7 현자들이 대홍수 이후 인류에게 지식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의학, 천문학, 수학, 건축학, 농업, 금속학, 그리고 영성 분야의 대가들이었죠. 그리스 신화의 플레이아데스 7자매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이들은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쳐준 존재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연히도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고대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신성시했던 별자리예요. 현대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런 추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기존 역사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기원전 9600년경에 건설된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은 농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와만, 볼리비아의 푸마풍쿠, 레바논의 바알베크, 이들 고대 유적들은 모두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보여줘요. 수백 톤에 달하는 거석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조립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해저 고고학 연구들도 주목할 만해요. 일본 연안의 요나구니 해저 유적, 인도 서해안의 드와르카 유적, 지중해의 여러 해저 도시들, 이들은 모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 밑에 잠긴 고대 문명의 흔적들입니다. DNA 계보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고 있어요. 현대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보면 약 7만 년 전과 8천년 전에 각각 급격한 인구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바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대홍수 시기와 일치해요. 언어학적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언어들을 분석해보면 대홍수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홍수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생존자들이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죠. 천문학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달력과 천문 관측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현대 천문학에 필적하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야의 장주 기력, 이집트의 소티스 주기, 인도의 칼파 개념, 이런 고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발전도 고대 지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대의 이해가 현대 과학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문명의 발전 과정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7 현자들의 존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실제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인류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정밀한 설계, 고대 신전들의 완벽한 기하학, 그리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홍수 전설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에요.